이러려고 유기농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울 때도 있었지만 자연에 가까운 방법으로 농사짓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우주의 기운이라도 빌리고 싶었지만 화학비료 대신 유산균의 비료, 수정액 살포 대신 꿀벌의 힘을 빌어 키웠습니다. 유기농 토마토를 찌고 추출해서 만든 달기농장 토마토즙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티트리 오일을 그렇게 다양한 용도로 썼느냐? 대답할 수 없다. 머리 감고 세수하고 찍어 바르고 목욕할 때까지 티트리 오일을 쓴 이유가 진정 무엇이더냐? 식약처 광고 기준도 모르시오. 지금은 절대 말할 수 없소. 그럼 제품명이라도 말해보거라. 홀리스타 티트리 오일이요. 캐나다 시장 점유율 1위 홀리스타 티트리 오일을 대한민국 최저가에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오직 딴지마켓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파파이스 제126회 시작하겠습니다. 변기 전국이요. 송영길 인천시장 시절에 이분도 오늘 나옵니다. 변기를 잠시 쓰는데 아예 교체했다가 촉발된 전국이죠. 왜 그때 얘기 안 했을까? 글쎄 쑥스럽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사한 변기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고마운 마음에 응? 그랬더니 이제 제보가 막 쏟아졌죠. 군 시설도 그랬다다, 그리고. 부산 백스코. 예, 안보회의 때 자기 화장실 가느라고 참석 못했다. 일화가 많아요. 유세하다가 갑자기 사라진다. 그럼 집에 가는 겁니다. 변기정국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저건 뭐 합성한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런 변기를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유출된 화면인지. 이 더불어서 최근 밝혀진 게 이제, 해외 방문할 때 대통령이 머리 손질 화장하는 곳은 해외 순방을 하면 거울 보는 뒤편에다가 흰 장막을 치고 거울 속에 대통령의 모습을 비칠 때 다른 사물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주문이 있었다. 라고 현지 공관, 런던을 방문했을 때 현지 공관을 측에서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중앙일보 기자가 특파원 시절에.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대통령 뜻에 따른 건지 과잉 의전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지. 오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현지 공관, 현지는 엄청나게 많이 다녔으니까 어딘지는 말씀 안 드리겠고, 현지 공간 관계자의 제보예요. 이렇게 세팅한다고 해요. 이렇게. 영화 찍어요?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오늘. 응?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건데, 이게 스크린이에요, 스크린. 그 조명 10개, 거울, 이렇게 세팅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꼭 세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리. 반대편에서 찍은 사진도 한 장 있는데, 이렇게, 보세요. 거울이 굉장히 이게 높고 넓어요. 그 화장품 트레이, 조명, 이런 걸 반드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전에 매뉴얼로 통보가 된답니다. 거울은 가로, 세로 1.5m를 사전 이렇게 매뉴얼에 적혀 있는데, 만약에 1.5m 거울을 구할 수가 없다, 시중에서. 그러면 현지에서 주문 제작을 한답니다. 무슨 해외 순방하는데 외교 자료를 주문하는 게 아니라 거울을 주문하는 거예요. 거울을 주문하고. 현지에서 갑자기 구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응? 그렇죠. 없는 게 있을 수 있죠. 예. 이런 거 스크린, 이런 트레이. 이거는 외교 행랑이라고 있어요. 원래 외교 문서를 나누는 건데 외교 행랑에 들고 간대요. 여기에 샤워 꼭지 이런 거 있잖아. 웃겨가지고 샤워 꼭지나 이런 조명이나 이런 거를 다 외교 행랑에 넣어가지고 부끄러운 줄 아나 보지? 외교 행랑에 넣어가지고 이걸 보낸대요.
보내면은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팅을 해야 되지. 만약에 거울이 1.2m다. 그럼 허락을 받아야 된답니다. 1.2m밖에 없는데요. 주문 제작해. 이렇게 되는 거죠. 개인적인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골 때리는 건 이거예요. 라벨링을 해야 한답니다. 라벨링이 무슨 뜻이냐면 전등 있잖아요. 전등? 스위치. 전등 스위치에는 이렇게 라벨을 붙여야 된다요. 이렇게 하면 켜지고 이렇게 하면 꺼지고. 수도꼭지 옆에는 이렇게 하면 냉수 이렇게 하면 온수. 문에는 미냐 땡기냐. 아니 이거는 켜보면 알잖아. 응? 켜보면 알잖아. 지금 그 위험한 발언 같은데. 아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켜지고 이렇게 하면 소등 붙여야 되나? 문도 밀어보면 알잖아. 밀어서 안 열리면 땡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이 판단은 0.1초 만에 할 수 있는 거잖아. 라벨을 다 붙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라벨링이야말로 박근혜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 사전 주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간단한 것조차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미리 알아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못해? 자기가 못한다기보다는 그 정도로 간단한 것조차도 자신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정신병이죠. 그 거울 속에 자기만 보여야 한다는 거. 강박관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무슨 강박적인 어떤 공주증후군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정도가 아주 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멕시코의 화장실을 다른 국가의 정상들을 위한 의전용으로 아예 화장실을 그 정상과 정상 부인들을 위한 화장실 따로 만들었단 말이죠. 얼마나 최고급으로 만들었겠어. 다른 나라의 대통령들이 오는 데인데. 그런데 그 옆에 자기 혼자 쓰는 화장실 따로 만들어야 돼. 이게 정신병인 거지 이건. 응? 그러니까 공중 화장실이란 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뭐 어쨌든 이게 라벨을 붙이는 걸로 봐서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소위 제3지대라고 하는 그 지대에 소속될 예정인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문재인을 때려잡아라요. 원래부터 문재인을 때려잡아라는데 요즘 아주 열심히 집중 포화를 날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반기문 오기 전에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문재인 때려잡기를 시작했어요. 전방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탄핵 기각 시 혁명이라는 안민석 의원과 손혜원을 이러면서 뭐 KBS 해가지고 모든 보수 매체들이 정치권의 논란이라고. 논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난. 근데 예를 들어서 도올 선생하고 인터뷰하다가 탄핵 기각이 결정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혁명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말을 했어요. 시민혁명 이런 거 완성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을 했는데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야. 새누리당 대변인 초헌법적 발언입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민중혁명가 막 이런 거 붙기 시작해요. 친북혁명 발언 자체야 막. 친북은 왜 붙어요? 이거 자가 발전하는 거예요. 어? 단어가 점점. 응?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문병호 전 의원이 대표 출마하면서 대선을 포기해야 되는데 뭐야?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도박하면서 남의 손목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응? 골 때리는. 혁명 발언 지극히 위험하다 막. 하지만 박지원도 100만 시민 혁명이라고 하는. 이거 어떻게 해? 어? 안철수도 혁명의 아침이라고. 탄핵 국회 통과하는 날. 손학규 현상은 4.19 혁명. 어떻게 해? 혁명 너무 많이 말했어. 근데 이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재인의 워딩 중에 뭐 하나 잡아가지고 친북 혁명까지 이게 자가 발전시켜서 막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급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하는 게 이제 문재인 때리기를 하고 있다. 다들. 손학규가 언제 야주자야? 그 다음에 국민의당에서는 자기들이 탄핵 반대 세력으로 몰렸는데 그건 문재인 지지자 때문이다. 모든 게 다 문재인 때문이에요, 그냥. 응? 문재인 전 대표는 그 종편에서 반찬이거든요, 반찬. 숨만 쉬어도 까여요, 원래. 근데 요즘은 숨을 안 쉬어도 까여요. 제가 보기엔 문재인은 출연료를 받아야 돼요, 종편에서. 문재인이 안 나오면 스토리가 이어지지가 않아요. 응?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저열한 방식이 이거라고 봅니다.
문병호 전 의원이 이재명 시장이 대선 후보가 되고 자기가 국민의당 대표면 대한민국 정치 확실히 바뀔 거 아니겠는가. 이거 갈라치기 하는 거거든요. 계속 얘기해왔던 이 이관계의 기본을 갑자기 문병호도 사용하는 거예요. 제3지대라고 여겨지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관계 이구동성으로 동참하는, 요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갈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물별로 볼게요. 김종인, 갑자기 개헌 강연을 하러 갔어요. 새누리당에. 새누리당 같죠. 네. 그 여당에서 대선 후보로 나와달라는 말을 막,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가가지고, 호호호 웃으면서 막, 응? 개헌하는데, 응? 국가 변혁을 위한 개헌 추진회, 이런 거 있어, 이상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연설하고 났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새누리당에 마땅한 주자가 없는데, 김 대표 같은 사람이 새누리당에 와가지고 대선 후보 해야 한다고. 정진석은 또 대선 후보 추대 찬성하고 있는데, 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분이 새누리당 갔다가 팽당하고 나서 야인으로 있다가 본인이 스스로 정치를 본격 재개한 이유가 있어요. 혹시 그 재개하는데 유명한 점장이의 영향을 받았나요? 누구 김종인한테? 네, 전 대표에게. 기자들은 이 질문을 꼭 해보세요, 한번. 그 질문에 누군가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오고 그 답이 나오면 제가 또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손학규 선수는 문재인 또 때리기죠, 뭐. 수구적이라고. 응? 개헌에 반대하면 다 수구라고. 호언. 이게 87년대 쓰던 건데. 호언을 했던 거는. 전두환이거든요, 전두환. 전두환이라는 거야, 지금, 문재인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현상은 유효하다. 안철수처럼 당대표 출마해달라.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있어요. 오손도손. 이분한테 할 질문 이겁니다. 만넉산 하산할 때부터 청와대가 주파수 딱 맞았거든요. 하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개헌 얘기했잖아요. 그 이후도 주파수가 계속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 진정성이 있다고 말한 유일한 이쪽 인사고. 그러면 질문은 뭐냐? 정치 재개하기 전에 청와대 쪽과 만난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을 꼭 기자들은 해야 한다. 답이 뭐라고 나오면 제가 그 다음 질문을 할게요. 자, 안철수 전 대표. 이분 요새, 뭐랄까요, 가장 불안한 분이죠. 지지율이 갑자기 하락해가지고, 당내 입지가 줄어든 것과 동시에 호남계가 지금 당을 장악해가고, 경쟁력이 상실돼 가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전략이 오락가락해요. 원래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새누리당 안에 있는 한은 전대부터 나오라는 얘기죠. 그죠? 나오면 한다는 얘기였는데, 근데 박근혜를 도운 사람은 안 된다고 다시 바꿨어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차지할 의상이 자기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거겠죠, 아마도? 어쨌든 전략을 바꿨어요. 자기 지지율이 떨어져서 주도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건지 입지가 불안한 분이에요. 근데 동시에 이제 김동철 비대위원장 비박계하고 가능하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분한테 자리를 물려준 거죠, 지금. 호남계인데. 이분은 이제, 안철수는 유승민과 안 된다고 그러는 거고, 호남계에서는 비박계하고 된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 안철수 대표에게 기자들이 해야 될 질문은, 안철수 대표가 탈당할 때 말이죠. 생각해 보시면, 작년 난리가 났었죠, 그때. 그때 뭐 혁신전대라는 걸 제안하고 혁신전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탈당하겠다. 혁신전대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나는 탈당한다. 이렇게 해서 탈당했어요. 그죠? 질문은 뭐냐? 탈당하기 전에 이 3지대 기획을 들은 적이 있는가? 알고 나갔냐 이거지. 뭐라고 답하면 제가 그 다음 질문을 할게요. 누구로부터는 비워놓고? 뭐 어쨌든 간에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거예요. 네. 질문을. 자, 우리 반기문 선생은 한 몸을 불살하겠다. 장어구이가 되겠다는 거죠, 이게. 반기문에 던질 질문은 간단합니다. 반기문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질문은 개헌에 찬성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100% 찬성의 답이 나올 거라고 봐요. 실제 그런 말도 했어요. 물론 반기문 나오니까 국민의당에서 우리랑 하자. 정진석, 아까 김종인한테 하자고 그랬잖아. 여긴 반기문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황영철, 비박계는 또 반기문도 한결 타. 반기문이 손오공이 돼야 돼, 지금.
이렇게 얘기돼 있죠. 국민 엄선한테 뭐 친박 비박이 무슨 소용인가? 아직 갈 곳을 못 정했다 그 말이죠. 그렇죠. 나 어디로 가야 해? 이런 질문 말이거든요. 근데 질문은 이리로 갈 거냐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 개헌. 반기문 측에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본인이 워딩으로 하지 않았어요. 아끼고 있겠지, 한국에 와서. 자, 최근에 이제 라이징 스타. 반기문 나오니까 신났어. 반기문, 충청도 내 건데! 나오자마자 길거리지 마! 하면서. 정권 눈치를 보느라 조문을 2년 동안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아픈 지적이에요. 개인적으로 장례식에 왔어야 마땅하고, 개인 자격으로. 그때 못 왔다면 언제든 조문을 왔어야 되는데 2년 동안 안 왔어요. 이명박 정권 말기에 왔다 가고 나서 내가 왔다 갔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몰래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자 바로 반기문 답변을 합니다. 배신했다는 비판은 인격 모독. 둘이 붙었어. 제가 보기에는 탄핵 정국의 스타는 이재명 시장이었고, 이 반기문 정국이 이제 1월에 시작되면 제가 보기에 저격수는 안희정이 될 것이다. 거기서 얼마나 치고 나가냐는 이제 자기 역량이 달린 거죠. 근데 이제 밥기문이 나타난 거죠, 자기한테는. 밥이다! 막 이러면서 막 퍼먹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이재명 시장. 이재명 시장은 현재 초단기에 초급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기간을 거치고 있죠. 이거 어쩔 수 없는데, 소위 이제 2단계로 곤욕을 치르는 중이에요, 이 양반이. 이게 후보는 철인이 아니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지지자하고 서로 의지해야 돼요. 후보도 지지자도 서로 의지해야 한다. 근데 현재는 운기조식 중이죠.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기본 내공이 탄탄하기 때문에 회복할 텐데, 조만간 이제 안희정과 이재명의 중간 다툼이 제가 보기엔 벌어질 수도 있다. 안희정이 잘하게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혹은 이재명이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양상은 달라지겠지만, 자, 박원순 선수. 박원순 선수는 말이죠, 행정 능력, 인권적인, 10년도 오래 했기 때문에 인권적인 감성, 또는 뭐, 아이디어도 좋아요. 에너제틱해요, 완전히. 포지션도 아주 좋아요, 서울시장. 다 좋은데, 제가 보기에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이제 이거예요. 정치적인 감성. 제가 오랫동안 알았지만, 이게 부족해요. 이게 박원순을 읽을 때 키워드입니다, 현재. 이게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못해요. 타이밍과 워딩을 정확하게 못 잡으면, 자기가 치고 나갈 순간을 놓치게 돼요. 여러 번 그랬어요. 근데 이 정치적 감성을 보호하는 스태프가, 제대로 보강되면 이분도 이제 아직 여지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그건 여의도 정치 아니냐. 그렇죠. 네. 네, 시민 운동에 출마하다 보니까 정당 정치나, 그런 데 대한 어떤 이질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고, 이걸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이렇게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었거든. 자기 앞마당에서 벌어졌잖아. 촛불 집회가. 그리고 촛불 집회에 굉장한 기여를 했어요. 보이지 않는. 사실 촛불 집회할 때 물 막 뿌려봐. 그때 못해, 그렇게. 물 안 주잖아. 그리고 거기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이 원래 몇 개 안 열었어요. 근데 박원순 시장이 다 조졌어. 응? 안 여는 화장실 그 건물주 명단 가져와. 다 열었어, 그다음부터. 응? 그러면 뭐 하냐고. 그걸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안희정, 반기문 나타나니까 내 밥이다! 내 거야! 그러고 달려들잖아. 응? 안타까워요. 이 타이밍에 대한 감각. 촛불 집회에 대단한 기여를 했어요. 인프라에 해당되는 기여를 했는데, 그걸 이재명 시장이 싹 다 먹었지. 안타까움. 자, 황교안. 그러니까, 워낙 후보가 없다 보니까 황교안을 키우는 중이에요. 여기서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것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분은 바지 부장이에요. 사장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친박도 뭔가 기댈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친박의 지지자들도 존재해요. 지금도 친박 비박 나눠가지고 여론조사 해보면 둘 다 비슷해요. 10몇 %씩. 나눠가죠. 그러니까 소위 박정희를 그리워하는 그 세대 혹은 그
극우적인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이 사실 어느 나라나 10% 정도는 있거든요. 그게 거기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 내세워 놓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라고. 바지 부장이죠. 제3지대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거거든요. 친박 친문 빼고 나머지 다 모여라 이거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가 노스트라다문을 했던 이유도 이 프레임을 읽으려고 하는 거였는데 걔네 애초의 작전은 목표는 하나예요. 문재인 당선 저지예요. 이 말의 핵심은 문재인 당선 저지예요. 이 문재인을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으로 치환해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이제 이쪽 당선을 저지해야 된다. 이게 그냥 지상 과제인 거예요. 그들의. 그거를 친박, 친문과 같이 묶어서 제외한 프레임을 짜고 나머지 다 모이자는데 이게 원래 투트랙 전략이었단 말이죠. 하나는 뭐냐. 이 탄핵 전에 친박하고 반기문 합치면 한 30 이상 나온다. 그리고 제3지대, 나머지 제3지대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한 30% 플러스 알파 나온다. 그러면 전체 파이가 50 이상을 보수 쪽에 가져가는 거예요. 국민의당 끌어들여가지고. 이게 원래 투트랙 계획이었단 말이야. 이 친박 사이드가 이기든 제3지대 사이드가 이기든 상관없어요. 나중에 합치면 되니까. 그 투트랙 전략이었는데 이제 탄핵으로 확 틀어졌죠, 이게. 그래도 여전히 친박은 15%는 나와요. 지금 여론조사 하면. 친박에 누구를 세우면 10% 15%까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이제 나머지 제3지대가 합쳐서 한 35 플러스 알파가 나오면 되는 거야. 걔네는 여전히 이 프레임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에 걸쳐요. 여기서 탈당파가 몇 명이냐, 반기문이 어디로 가냐, 마냐, 뭐 국민당이 가냐, 마냐. 이거는 전부 다 35 플러스 알파에서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비박계가 지느냐, 국민의당이 지느냐, 반기문이 지느냐, 뭐 등등. 이 프레임의 변주일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프레임인 거예요. 예전엔 좀 더 안정적이었는데 지금은 흔들흔들 할 뿐. 그림이 잘 안 나와서. 하지만 이 투트랙은 여전하다. 그래서 친박 쪽에서도 후보를 내고 비박 쪽에서도 나머지 다 긁어 모아가지고 후보를 내고 반기문이 어디로 가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 두 개의 합이 50이 넘으면 되는 거예요. 걔들의 전략의 핵심은. 그러니까 뭐 어디로 가냐 이런 관심 둘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들이 개헌에 매달리는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은 한 자리잖아. 그러니까 나눠 먹어야 되는데 대통령 한 자리니까 개헌이 필요한 거예요. 단순해요. 개헌은 자기들끼리는 집권이 안 되니까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미리. 이거. 그 손학규도 김종인도 안철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도를 미리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유와 정황을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고 그래서 질문을 던진 거고 반기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헌 얘기할 거고 다 개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기획의 하순이다. 개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획은 누가 했어요? 저는 김기춘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히 김기춘적이다. 범인은 김기춘이다. 이 기획을 만든 지는 제가 보기에는 3당 합당의 기획도 대선 있기 2년 전에 나온 거예요. 이 기획은 진작에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왜? 자기들한테 후보가 없거든. 단독으로 안 되거든. 3당 합당과 그 과거의 자기의 기억들, 자기들이 강한 후보가 없을 때, 야당 후보가 더 강할 때, 그랬던 기억을 가지고 만들어낸 기획이 이 기획이고, 이 기획을 미리 알고 있는 자들이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게 개헌이고, 그들의 목표는 문재인의 당선 저지예요. 혹은 이재명, 혹은 안철수, 혹은 박원순의 당선 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저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보수 정권 연장. 네, 한마디로는 그거죠.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신발 안에 숨어 발의 편안함을 돕는 자, 발바닥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숨쉬는 이중 아치 구조 실리콘 돌기. 깔창 하나로 내가 가진 모든 신발에 미치는 파급력. 실리콘 소재의 내구성과 긴 수명, 변하지 않고 오래도록 당신의 발을 지켜줄 내 발바닥의 비선 실세 빌바운드 깔창.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일하려고 유기농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울 때도 있었지만 자연에 가까운 방법으로 농사 짓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우주의 기운이라도 빌리고 싶었지만 화학 비료 대신 유산균 액비로 수정액 살포 대신 꿀벌의 힘을 빌어 키웠습니다. 유기농 토마토를 찌고 추출해서 만든 달기농장 토마토즙.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기준도 모르시오. 지금은 절대 말할 수 없소. 그럼 제품명이라도 말해보거라. 홀리스타 티트리 오일이요. 캐나다 시장 점유율 1위 홀리스타 티트리 오일을 대한민국 최저가에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오직 딴지마켓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파파이스 제126회 시작하겠습니다. 변기 전국이에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티트리 오일을 그렇게 다양한 용도로 썼느냐? 대답할 수 없다. 머리 감고 세수하고 찍어 바르고 목욕할 때까지 티트리 오일을 쓴 이유가 진정 무엇이더냐? 식약처 광고. 정국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저거 뭐 합성한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런 병기를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유출된 화면인지. 이 더불어서 최근 밝혀진 게 이제 해외 방문할 때 대통령이 머리 손질 화장하는 곳은 해외 순방을 하면 거울 보는 뒤편에다가 흰 장막을 치고 거울 속에 대통령의 모습을 비칠 때 다른 사물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주문이 있었다. 라고 현지 공관, 런던을 방문했을 때 현지 공관을 측에서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중앙일보 기자. 송영길 인천시장 시절에, 이분도 오늘 나옵니다. 변기를 잠시 쓰는데 아예 교체했다가 촉발된 전국이죠. 왜 그때 얘기 안 했을까? 글쎄, 쑥스럽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사한 변기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고마운 마음에, 응? 그랬더니 이제 제보가 막 쏟아졌죠. 군시설도 그랬다다, 그리고. 부산 백스코. 예, 안보회의 때 자기 화장실 가느라고 참석 못했다. 일화가 많아요. 유세하다가 갑자기 사라진다. 그럼 집에 가는 겁니다. 변기